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오늘 새벽 한국과 배절이전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지만 결국 16강 진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죄송해하는 마음이 또 전해져서 더욱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월드컵 때는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이런 슬픔들이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이 월드컵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으로 기억하겠다는 김승규 선수의 말처럼 다음 월드컵에는 성공한 모습으로 증명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선수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그녀와의 산책. Close your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me. Meet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그녀와의 산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날씨도 그렇고 또 뭔가 좀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보시면서 또 마음까지 흐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좀 맑지 않은 느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요즘인 만큼 좀 이 통쾌하고 뭔가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또 바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이렇게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느낌, 또 내 눈앞에 뭔가 시야가 탁 트이지 않은 듯한 느낌, 뭐가 대체 잘못된 걸까요? 그게 뭘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기에, 어떤 부분은 내가 챙겨가지 못했기에 내 눈앞은 캄캄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답답한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그럼 그녀와의 산책 이어가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네, 김건모가 부릅니다. 제이크를 본 이후부터 목격자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달라졌다.
그것은 몹시도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제이크를 발견한 순간은 어쩌면 일종의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이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싶을 때, 다른 삶을 꿈꿀 때, 내 내면이 힘이 불러내오는 상징적인 존재 같은 것. 아프리카나 마다가스카르 섬, 그것도 아니면 동물원에서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악어가 그저 무심히 흘러가던 사람들이 일상 속에 느닷없이 나타난다는 설렘부터가 독특하다. 제이크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다양하다. 제이크는 성냥 불꽃이나 싱크대, 베란다, 변기, 주머니 속, 책장 사이 등 소소한 일상의 풍경 가운데 불현듯 나타난다.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나이가 됐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눈물처럼 울컥 허기가 진다. 내가 원하는 건 평온한 삶, 조용한 고립, 그리고 고독. 나에게는 고독의 의무가 있다. 내 고독은 글렌 골드의 고독처럼 찢김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는 상처 같은 것. 그것이 내 고독에 바라는 바다.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나쁜을 덜어내는 것. 그리하여 훗날 나는 나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노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거라 믿는다. 그런 부푼 희망의 위력으로 나는 두 번째 살고 있다. 사람은 두 번 산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해, 한 번은 꿈을 위해.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방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써온 책상도 있다. 그러면 됐지. 더 갖고 싶은 게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좋다.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고 기다렸던 것은 조금 더 늦게 와도 좋다. 마치 그토록 보고 싶은 제이크가 그러하듯 지금은 아직 더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내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꿀 꿈이 없을 테니까. 제이크가 언제 나타나는지 상세히 말해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표정은 숨길 수 없다. 당신도 그를 만나게 되면 알 거야 하는, 혹시 나는 이미 제이크를 만난 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 책의 그림 속에서처럼 혹시 제이크가 거기 있을까? 눈뜰 때마다 천장을 오래 응시했고 어둠 속에서 홀로 성냥을 그어보기도 했으며 주머니 속을 자꾸만 뒤적거리기도 했다. 악어 제이크를 만난다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는 것과의 만남이다. 그래 나는 이 글을 쓸 용기를 얻게 됐다. 이제 나는 제이크에 관해 알게 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해 알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는 목격담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그 후에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제이크가 있다. 견디는 것이 치료이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다. 오늘의 산책,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김범수의 지나간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김범수의 지나간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련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모든 감정들은 다 지나가죠. 어떤 순간들도 다 지나가기 마련인데 문득 저는 이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읽어드리면서 이 김범수의 지나간다가 문득 떠올라서 노래 한번 청해봤습니다. 정말 사실 저는 이 조경란의 이 악어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좀 뭔가 해결이 되고 마음이 뻥 뚫린다기보다는 약간 위로받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도 좀 우울한 느낌도 들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조경란 작가의 그 자전적 에세이 성격을 담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 누구도 다 느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요즘 들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더 각박하게 서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더더욱 나를 오픈하고 나를 보여주기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SNS상에서 내가 누군지 알리지 않은 채,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익명성으로서 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분해하고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사회가 그냥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 사회에서 서로 옆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냥 문을 꼭꼭 잠근 채 살아가는 모습들에서도 또 얼마나 이 사회가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또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네,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참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께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 다르겠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시간,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시간이 참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내가 느끼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것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그냥 좀 뭔가 사람이 휩쓸려 살아간다는 느낌,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그 장소에 그리고 시간의 공기에 내 몸을 맡기는 분보다는 뭔가 시간과 장소에 휩쓸려 가고 쫓겨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절대 아닌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간을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느끼는 대로 뭔가 온전하게 그 감동을, 그 감성을 충만히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죄책감이랄까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하루하루 그냥 쫓기고 시간에 치여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출근하고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란 시간에 그냥 지쳐서 집에 가면 뻗기 일수고 또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출근해서 이런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시간에 있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또 알아주길 바라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꿈 같은 일들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욕망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달리지 않고 도태되어 있다면 전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힘듦을 알아채주고 위로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아픔을 모를 때가 많은 것처럼 요즘이 더욱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있다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심지어 말조차 안 한다면 그 누가 알아줄까요? 끊임없이 나를 알리고 호소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즘 우리 현대사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끊임없이 알리시고 또 얘기하고 전하고 또 그 상대방의 시간이 어땠는지를 듣고 그러시나요?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 마야의 나. 써의 책창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건 조금 늦게 와도 좋다. 기다리는 동안의 환희에 가까운 고통, 그 애탐과 간절함. 때로는 그 힘이 내 삶의 가장 큰 구심점이 되기도 하니까.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 선의 책창고였습니다.